병실 안 공기는 무거웠다. 고요 속에 흐르는 증오. 진상아는 침대에 앉아 있었고 진추아는 팔짱을 낀 채 서 있었다. 눈빛은 얼어붙은 채 부딪혔다. 추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너 아빠 친딸 아니잖아. 그래서 아빠 안 깨어났으면 좋겠지. 확 죽어버렸으면 했던 거잖아. 그 말은 칼 같았다. 공기보다 차가웠고 상아의 숨을 끊을 듯 날카로웠다. 상아의 눈빛이 떨렸다. 입술이 하얗게 질렸다. 심장 깊은 곳에서 분노가 일렁였다. 그녀는 침묵 속에 입을 열었다. 한마디만 더 해. 목소리는 낮았고 단단했다. 분노도 울음도 섞이지 않았다. 상아의 마지막 경계였다. 하지만 추아는 물러서지 않았다. 웃음을 머금은 눈으로 상아를 다시 찔렀다. 진짜는 너도 알고 있잖아. 그 사람 죽어도 넌 안 울 거야. 말보다 잔인한 표정. 상아는 몸을 일으켰다. 그녀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병실 안의 긴장감은 터질 듯했고 그 순간 문이 열릴 것 같은 정적이 맴돌았다. 추아는 천천히 등을 돌렸다. 이겼다는 듯한 걸음으로 나갔다. 상아는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어 있었다. 그녀는 침대에 주저앉았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켰다. 마음속 어딘가가 부서졌다가 다시 조용히 붓기 시작했다. 그녀는 울지 않았다. 차라리 웃고 싶었다. 그러나 아무 표정도 지을 수 없었다. 자신을 향한 말들이 피부 아래에서 천천히 퍼지고 있었다. 그 고통은 익숙했다. 그러나 그날은 조금 달랐다. 그 순간의 상아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무너지지 않았다. 그녀는 견뎠다. 병실 밖 조용한 복도 끝에서 미주는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문틈 너머로 새어나오는 상아의 눈빛. 그건 무너지지 않는 사람의 눈빛이었다. 이제 상아는 자신을 찢은 말보다 자신을 붙잡은 분노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병실을 나오는 추아의 입가엔 기묘한 만족과 긴장이 동시에 서려 있었고 그녀 역시 알 수 있었다. 이번엔 상아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걸. 이 싸움은 이제부터 진짜라는 걸. 복도를 따라 걷는 상아의 발걸음은 누가 봐도 무거웠다. 그러나 그녀의 눈동자만은 이상할 정도로 맑고 단단했다. 말이 칼이 되고 칼이 심장을 찌른 그 자리에서 상아는 무너지지 않았다. 심장이 아직 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소리를 상아 스스로가 듣고 있었다. 순애가 병실을 지나치다 그녀를 본다. 표정을 읽으려 하지만 이제 상아는 감정을 숨기지 않는다.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상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대신 지나가며 조용히 말했다. 나 이제 사람 보는 눈 생긴 것 같아. 그리고 그 말은 순애의 등을 파고들었다. 그녀는 복도를 끝까지 걸었다. 병원 문을 나선 순간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연락처 하나를 오래 바라보았다. 떨리는 손가락이 그 이름을 눌렀다. 변호사님 시간 좀 되세요. 이름을 묻지도 않았고 상대도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짧게 말했다. 자료는 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실행만 남았어요. 상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이젠 아무도 안 봐줘요. 그럼 나라도 나를 지켜야죠. 햇살이 따가웠지만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눈을 가리지도 않았다. 복수는 이제 선택이 아니었다. 살기 위한 본능이었다. 그 순간 상아의 그림자가 길게 병원 바닥 위에 드리워졌다. 누구도 밟지 못할 만큼 길고 날카롭게 진추아는 거실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옆엔 가족들이 앉아 있었다. 사진은 진상아의 어린 시절이었다. 다들 익숙한 듯 바라보다가 추아의 입이 먼저 열렸다. 정말 웃기지 않아 이 사진. 이제 와서 가족인 척하는 애가 이렇게 천진했던 시절도 있었다니. 상아는 거실로 들어오다 멈췄다. 자신을 중심으로 시선이 몰렸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사진을 바라봤다. 미주는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다. 추아야 이제 그만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러자 추아는 비웃듯 말했다. 왜 내가 틀린 말했어? 이 집의 진짜 피는 나뿐이잖아. 순애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마셨다. 그러나 입가의 떨림은 분명했다. 그녀는 그 상황을 방관했다. 상아는 앞으로 걸어 나갔다. 사진을 조용히 받아들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맞아, 나 웃고 있네.
그때는 진짜 가족인 줄 알았거든. 나만 몰랐던 거지. 추아는 팔짱을 풀며 말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네. 그러니까 비켜, 이 집 내 거니까. 상아는 추아를 똑바로 바라봤다. 목소리는 흔들림 없었다. 가져가 그럼. 가짜 피라도 뜨겁다면 내가 가져. 하지만 이 기억은 너보다 내가 더 많이 가졌어. 그건 절대 못 빼앗아. 정적이 흘렀다. 누구도 쉽게 입을 떼지 못했다. 상아는 조용히 자리를 떴다. 그러나 그 뒷모습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이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걸 이미 모두 알고 있었다. 진추아는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이상하게 가볍지 않았다. 자신이 밀어낸 상대가 오히려 중심을 잡아간다는 것. 그게 가장 불쾌한 예감이었다. 순애는 응접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손에는 찻잔이 들려 있었고 그 시선은 멍하니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녀의 앞에 상아가 섰다. 아무 말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순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왜 그렇게 봐? 무슨 말하고 싶은 거야? 상아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이제야 좀 보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순애는 눈을 가늘게 떴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거니? 상아는 웃지 않았다. 목소리도 떨리지 않았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톤이었다. 엄마는 날 딸이라고 생각 안 했잖아. 진짜 가족이라면 이렇게 날 방치하지 않았을 거야. 순애는 무언가 반박하려 했지만 말이 목에 걸려 나오지 않았다. 상아는 말을 이었다. 진추아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그 말 들을 때마다 내가 진짜 뭘까 생각했어요. 그때 엄마는 어디 있었어요? 그 말을 막아줄 사람은 엄마밖에 없었는데. 순애는 시선을 피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찻잔이 작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아. 그 아이는 그냥 질투심에 그런 거야. 넌 내 딸이야. 그건 변하지 않아. 그제야 상아는 작게 웃었다. 웃음이라기보다 씁쓸한 숨에 가까웠다. 지금 와서 그런 말 하지 마요. 엄마라는 말, 이제는 듣고 싶지 않아요. 순애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상아, 너 지금 너무 예민해. 감정에 휘둘리는 거야. 상아는 단호하게 말했다. 난 지금처럼 명확했던 적이 없어요. 엄마도 엄마 자리에서 내려와요. 순애는 할 말을 잃었다. 그녀는 다시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날의 순애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버린 어른, 상아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잠그고 책상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엔 정리된 서류 뭉치가 있었다. 하나는 진건축 주주명부, 또 하나는 유언장 사본, 그리고 마지막은 친자 확인 결과서였다. 그녀는 서류를 하나씩 꺼내 책상 위에 펼쳤다. 조용히 책상 앞에 앉아 숨을 고르듯 눈을 감았다. 그리고 다시 눈을 떴을 땐 이전과는 다른 눈빛이었다. 휴대폰을 들어 변호사에게 다시 연락했다. 오늘 중으로 전달해 주세요. 가족회의 전에 도착해야 해요. 이번엔 제가 먼저 시작할 거니까요. 전화기를 내려놓은 손이 서류 가장자리를 쓸었다. 그 손끝에 힘이 들어갔다. 한참을 그대로 앉아있다.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상아야, 엄마가 부르셔. 오늘 가족들 다 모이라고 하셨어. 회의 있으니까 내려오래. 상아는 대답 없이 문을 열었다. 서류 몇 장을 조심스레 들고 그대로 거실로 향했다. 가족회의는 긴장된 분위기였다. 순애와 추아, 미주와 태상까지 모두가 자리에 앉아 있었고 상아는 마지막으로 자리에 앉았다. 순애가 입을 열었다. 오늘은 아버지 상태 보고도 있고 앞으로 회사 일도 정리해야 하니까 각자 입장 분명히 해두자. 말끝이 채 닿기도 전에 상아가 천천히 손을 들었다. 말씀하시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그녀는 주주명부 사본을 테이블에 올렸다. 모두의 눈이 문서로 쏠렸다. 이게 뭐지? 진추아가 먼저 입을 열었다. 상아는 대답하지 않고 유언장 사본을 꺼내 그 옆에 올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자 확인서를 꺼냈다. 미주는 숨을 삼켰고 태상은 몸을 앞으로 숙였다. 순애는 한순간 얼어붙었다. 이건, 상아야, 이건 어디서 난 거야? 상아는 담담하게 말했다. 제가 알아본 거예요. 이제부터는 제 몫이니까요. 모두가 말이 없었다. 그녀는 문서를 다시 정리하며 덧붙였다. 이제 저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출생도 배경도 상관없어요. 전 이 집안의 책임자예요. 순애가 겨우 입을 열었다. 무슨 뜻이니 그게. 상아는 그녀를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다. 이제부턴 제가 이끌 거예요. 진건축도 이 가족도. 말은 조용했지만 방 안의 공기를 뒤흔들었다. 순애는 침묵했다. 추아는 입술을 깨물었고 미주는 고개를 숙였다. 누구도 상아를 부정하지 않았다. 그 순간만큼은 모두가 그녀의 눈빛에 눌려 있었다. 회의는 그렇게 끝났다. 상아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문서를 품에 안고 방으로 향했다.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순애는 처음으로 인정했다. 이제는 자신이 손을 놓아야 할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상아는 그날 밤 새로운 서류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상아홀딩스. 그 이름을 쓴 그녀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었다. 긴장도 아니었다. 그건 결심이었다.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상아만의 시작이었다. 늦은 오후 정태상은 꽃을 들고 서 있었다. 한 손에는 작은 선물 상자, 다른 손엔 무거운 듯 가벼운 종이봉투. 그 안엔 등기권리증이 들어 있었다. 피진주의 집 앞 초인종을 누르기 전 그는 거울을 꺼내 넥타이를 고쳤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진주가 문을 열자 정태상은 다소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안녕 진주야, 오늘 혹시 시간 괜찮니? 진주는 당황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태상 씨 무슨 일인데요? 이런 시간에 웬 꽃이에요? 정태상은 선물 상자와 꽃을 내밀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그냥 내 마음 정리한 거야. 진주는 눈썹을 찌푸렸다. 정리한 거라면서 왜 왔어요? 그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진주의 앞에 내밀었다. 이건 내 마음의 등기권리증이야. 진주야, 널 내 마음에 등기하려고. 그냥 받아주면 좋겠어. 순간 정적이 흘렀다. 진주는 봉투를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웃었다. 유치하네요, 진짜.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정태상은 당황한 듯 고개를 떨궜다. 미안해, 그냥 진심이야. 웃어도 좋아, 화내도 괜찮고. 그냥 내가 알아줬으면 해서. 진주는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래도 열어보진 않았다. 조용히 말했다. 저 오늘 좀 피곤해서요. 이건 나중에 생각할게요. 정태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무리한 거 알아. 그래도 마음만 전하고 싶었어. 그는 돌아섰다. 진주는 문을 닫지 않고 그의 뒷모습을 오래 바라봤다. 문을 닫은 뒤 진주는 봉투를 천천히 열었다. 그 안에는 작은 카드 한 장, 그리고 진짜 등기권리증 복사본. 카드엔 짧은 글이 적혀 있었다. 진주야, 난 너한테 집도 마음도 맡기고 싶어. 그 문장은 유치했지만 진주는 한참을 바라봤다. 그리고 작게 혼잣말을 했다. 정말 유치하네. 근데 왜 이렇게 싫지가 않지? 그녀는 봉투를 조용히 서랍에 넣었다. 입가에 맺힌 미소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진주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창밖 하늘은 어둑했고 가로등 불빛이 창에 비치기 시작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손을 올리고 천천히 숨을 내쉬었다. 정태상이라는 사람, 그가 건네는 마음이 가볍지는 않다는 걸 진주는 느끼고 있었다. 그가 준 말은 유치했지만 그 안엔 진심이 있었고 그 진심이 조용히 가슴을 두드리고 있었다. 진주는 오래전 기억을 떠올렸다. 혼자 병원에 앉아있던 밤, 누군가 다가와 물었던 말, 괜찮냐는 그 한마디. 그때도 그가 있었다. 항상 옆에 있었다. 어디까지가 의무였고 어디부터가 진심이었는지 확신할 수 없던 시간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정태상이 먼저 다가왔고 그는 흔들리는 자신의 마음을 명확한 말로 표현했다. 진주는 그 사실이 낯설면서도 따뜻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거실을 천천히 걸었다. 식탁 위에 아직 치우지 않은 차가운 커피잔. 그 잔을 들어 따뜻한 물을 채웠다. 스스로를 조금이라도 덮이고 싶었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등기라니 진짜 어이가 없는데 참 따뜻하네 정말. 그녀의 눈엔 작은 빛이 떠올랐다. 그건 희망도 설렘도 아닌 그저 흔들리는 진심에 대한 반응이었다. 다음 날 아침
진주는 창문을 열고 맑은 공기를 들이마셨다. 어제 받은 봉투와 카드가 아직 식탁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다. 그녀는 무심히 바라보다가 그걸 다시 집어들었다. 그리고 전화기를 꺼내 들었다. 미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주야, 오늘 시간 돼? 너랑 잠깐 얘기하고 싶어. 얼마 뒤 카페 한쪽 구석, 두 여자가 마주 앉아 있었다. 미주는 눈치를 보며 웃었다. 뭐야, 누구한테 고백받았어? 진주는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비슷해, 근데 좀 특이한 방식으로. 진주가 카드와 복사본을 꺼내 보여주자 미주는 웃음을 터뜨렸다. 이게 뭐야, 등기권 이증? 진짜 웃기네. 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사람이 진짜 그걸 내밀었어. 말은 유치했는데 이상하게 가볍게 넘기질 못하겠더라. 미주는 진지한 얼굴로 물었다. 그 사람이 정말 좋아? 진주는 조금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좋아했던 건 맞아. 근데 그게 오래돼서 내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 그 사람은 계속 곁에 있었어.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봤고 가끔은 그냥 익숙함인가 싶기도 하고.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 익숙함이 가장 무서운 감정이야. 익숙하니까 소중한 걸 잊기 쉽거든. 진주는 커피잔을 감싸주며 말했다.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이 사람이 나를 위한 건지 그냥 혼자 외로워서 그런 건지. 미주는 조용히 진주의 손등을 잡았다. 너 자신부터 믿어. 넌 내 마음을 모를 정도로 약하지 않아. 진주는 눈을 감고 숨을 쉬었다. 마음속 어딘가가 찌릿하게 흔들렸다. 그날 오후 진주는 편지를 썼다. 직접 손으로 한자 한자. 짧지만 담백하게 그 사람에게 줄 마음을 조금은 정리된 단어들로. 그리고 다시 봉투에 넣어두었다. 그녀는 아직 결정을 내리진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 마음을 외면하진 않겠다는 것. 그리고 그 밤 진주는 창가에 앉아 있었다. 카드 불빛 아래 눈동자는 잔잔했지만 깊었다. 감정은 아직도 흔들렸지만 그 감정이 진짜라는 걸 이제는 부정하지 않았다. 저녁 무렵 정태상은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진주에게 전하지 못한 또 다른 봉투가 들려 있었다. 그건 오래전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웃고 있는 진주의 얼굴. 그 옆에서 어색하게 웃는 태상의 모습. 그는 조심스럽게 사진을 꺼내 바라봤다. 그리고 혼잣말을 했다. 그땐 진짜 아무것도 몰랐지.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었던 건데. 그때 친구 형석이 다가왔다. 야, 여기서 뭐해? 갑자기 연락하고. 태상은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냥 정리 좀 하고 싶어서. 형석은 사진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직도 이 여자 못 잊었냐? 태상은 작게 웃으며 대답했다. 못 잊은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아직 거기 있더라고. 그녀가 힘들 때 옆에 있어준 기억이 나한테도 위로였던 것 같아. 그래서 더 조심스러워. 다시 다가가도 될까 싶기도 하고. 형석은 태상의 어깨를 툭 쳤다.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면 되지. 상대가 널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그 사람이 선택할 문제니까. 태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는 것 같았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태상은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고마워요. 내 마음 전달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그 메시지는 전송됐고 잠시 후 진주에게서 답장이 왔다. 읽었어요. 고마워요. 생각할 시간 조금만 주세요. 태상은 문자를 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사진을 다시 봉투에 넣었다. 그는 서랍에 조용히 사진을 넣으며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다. 이번엔 진짜로 시작하고 싶다. 그냥 옆에 있고 싶다. 말보다 오래 남는 마음으로 진주는 다시 카페에 앉아 있었다. 전날의 대화가 머릿속을 맴돌았다. 미주는 늦게 도착해 자리에 앉으며 말했다. 또 고민 중이야? 보기엔 다 알면서. 진주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내가 너무 조심스러운 걸까? 미주는 진주의 손을 잡았다. 너니까 그렇지, 진주야. 그런 진심을 내가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해. 진주는 커피잔을 들어 조용히 마셨다. 그러다 입을 열었다. 태상 씨는 항상 곁에 있었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그게 고마워서인지 편해서인지 아직 헷갈려. 미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편함도 사랑일 수 있어.
너한테 지금 필요한 게 뭔지만 잘 생각해봐. 진주는 잠시 창밖을 바라봤다. 행인들의 얼굴 사이로 떠오르는 기억. 혼자 병실에 있었던 날. 태상이 들고 온 따뜻한 죽 한 그릇. 그 순간이 문득 떠올랐다. 그 사람의 마음이 그때도 지금도 그다지 다르지 않다는 걸 진주는 알고 있었다. 그녀는 핸드폰을 꺼내 메시지를 열었다. 태상이 보낸 글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오늘 고마워요. 내 마음 전달된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진주는 천천히 손가락을 움직였다. 그리고 단 한 줄을 써서 보냈다. 나도 조금은 기대해도 돼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심장은 조용히 뛰고 있었고 그 리듬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그날 밤 진주는 혼잣말을 남겼다. 다정한 사람 곁에 머무는 게 어쩌면 나를 위한 시작일지도 몰라. 창밖엔 작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마음을 덮어주는 담요 같았다. 진주는 조용히 웃었다. 그 웃음은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충분히 아름다웠다. 다음 날 아침 진주는 침대에 앉아 있었다. 창문 너머 햇살이 방 안으로 부드럽게 스며들었고 그녀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다. 전날 보냈던 메시지에 대한 답장은 없었다. 하지만 진주는 조급해하지 않았다. 가만히 기다리는 것, 그것도 감정의 일부라는 걸 알았기에 잠시 후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엔 정태상의 이름이 떠 있었다. 진주는 짧게 숨을 들이쉬고 전화를 받았다. 진주야, 나야. 괜찮으면 오늘 저녁에 잠깐 볼 수 있을까? 진주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다. 응, 좋아요. 오늘은 내가 갈게요. 저녁이 되자 진주는 약속 장소로 향했다. 도심에서 조금 떨어진 작은 공원. 예전에 둘이 함께 산책하던 곳이었다. 그곳 벤치에 태상이 앉아 있었다. 그녀를 보자 일어섰고 진주는 미소를 지으며 다가갔다. 오늘은 내가 먼저 왔네요. 진주는 말하며 벤치에 앉았다. 태상도 곁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답장 고마워요. 그 말 한 줄이 며칠을 살게 했어요. 진주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봤다. 그녀의 눈엔 망설임이 없었다. 나도요, 태상 씨 메시지 덕분에 많은 생각을 정리할 수 있었어요. 그는 작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진주를 보는 게 지금은 가장 큰 위로라고 생각했다. 한참을 말없이 벤치에 앉아있던 두 사람. 잔잔한 침묵 속에서 마음은 조금씩 가까워지고 있었다. 태상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작은 편지 봉투였다. 진주는 그것을 받으며 물었다. 이건 뭐예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글로 정리해봤어요. 지금 말하면 너무 벅찰까봐. 진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조심스럽게 가방에 넣었다. 그녀는 말했다. 고마워요. 이런 진심 정말 오랜만에 받아봐요. 그날 밤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가로등 아래 두 그림자가 나란히 드리워졌다. 그 그림자는 마치 하나처럼 부드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선주는 집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시선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떠나지 못했다. 햇빛이 사진 위로 번졌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떨리는 숨결이 입술을 스쳤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끌어올랐다. 그 순간 뒤에서 소우가 다가왔다. 누나 지금 그 사진 보고 있었어요?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소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한국 오셨어요. 며칠 전 입국하셨고 저 만났어요. 선주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넌 그 사람을 본 거야? 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직접 보니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설명도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는 제게 말했어요. 많이 컸구나, 소우야.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선주는 사진을 꼭 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의 감정이 치밀었다. 소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이번 주말에 다시 뵙기로 했어요. 함께 가요. 선주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눈꺼풀 아래 감춰둔 감정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지금 나타난 걸까? 그는 왜 그 오랜 시간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 왜 이 순간에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 그녀는 답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우는 선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냥 얼굴만 보고 와요. 그게 모든 시작은 필요하니까요.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지금의 소우와 닮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선주는 그 말에 쉽게 마음을 내어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엔 고요히 번져가는 물기가 맺히고 있었다. 감정은 오래 묻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그녀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선주는 옷장을 열고 조용히 셔츠를 꺼냈다. 옷감 위에 손이 오래 머물렀고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무언가를 마주할 사람처럼 몸을 단단히 여며내고 있었다. 현관에 나선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소우의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조용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도로를 응시했다. 어색한 정적 속 소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후회하고 계세요? 선주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아니, 오히려 지금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차는 한적한 길을 따라 달렸다. 이윽고 도착한 작은 찻집. 그곳 마당 안쪽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얀 셔츠에 회색 재킷, 머리는 희끗했고 오랜 기다림을 담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주의 발걸음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익숙했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목소리는 이미 가슴에서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이 되지 못하고 맴돌았다. 그 순간 남자가 말했다. 오랜만이야, 선주야. 그 한마디에 선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고 한 발짝 다가서는데 시간이 걸렸다. 소우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두 사람의 처음 마주한 순간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세 사람의 실루엣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한 장면으로 맞닿은 순간이었다. 선주는 집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시선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떠나지 못했다. 햇빛이 사진 위로 번졌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떨리는 숨결이 입술을 스쳤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끌어올랐다. 그 순간 뒤에서 소우가 다가왔다. 누나, 지금 그 사진 보고 있었어요?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소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한국 오셨어요. 며칠 전 입국하셨고 저 만났어요. 선주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넌 그 사람을 본 거야? 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직접 보니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설명도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는 제게 말했어요. 많이 컸구나, 소우야.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선주는 사진을 꼭 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의 감정이 치밀었다. 소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이번 주말에 다시 뵙기로 했어요. 함께 가요. 선주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눈꺼풀 아래 감춰둔 감정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지금 나타난 걸까? 그는 왜 그 오랜 시간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 왜 이 순간에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 그녀는 답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우는 선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냥 얼굴만 보고 와요. 그게 뭐든 시작은 필요하니까요.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지금의 소우와 닮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선주는 그 말에 쉽게 마음을 내어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엔 고요히 번져가는 물기가 맺히고 있었다. 감정은 오래 묻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그녀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주말 아침, 선주는 옷장을 열고 조용히 셔츠를 꺼냈다. 옷감 위에 손이 오래 머물렀고 그녀의 숨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화장을 거의 하지 않은 얼굴, 긴 머리를 하나로 묶은 채 그녀는 마치 오랜만에 무언가를 마주할 사람처럼 몸을 단단히 여며내고 있었다. 현관에 나선 그녀는 기다리고 있던 소우의 차에 올랐다. 차 안은 조용했다. 둘 다 아무 말 없이 도로를 응시했다. 어색한 정적 속 소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혹시 후회하고 계세요? 선주는 창밖을 바라본 채 대답했다. 아니, 오히려 지금 가야만 한다는 생각이 들어. 차는 한적한 길을 따라 달렸다. 이윽고 도착한 작은 찻집. 그곳 마당 안쪽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얀 셔츠에 회색 재킷, 머리는 희끗했고 오랜 기다림을 담은 눈으로 문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선주의 발걸음은 문 앞에서 잠시 멈췄다. 숨을 크게 들이쉬고 천천히 문을 밀었다.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선주는 한참을 그 자리에서 그 얼굴을 똑바로 바라봤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그 눈빛만큼은 익숙했다. 그녀는 입을 열지 못했다. 목소리는 이미 가슴에서 목까지 차올랐지만 말이 되지 못하고 맴돌았다. 그 순간 남자가 말했다. 오랜만이야, 선주야. 그 한마디에 선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눈가가 붉어졌고 한 발짝 다가서는데 시간이 걸렸다. 소우는 조용히 뒤에 서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 두 사람의 처음 마주한 순간을 고요히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문 너머로 비치는 햇살이 세 사람의 실루엣을 포근히 감싸고 있었다. 과거와 현재가 한 장면으로 맞닿은 순간이었다. 친절한 선주시 제106화 예고편 13신. 찻집을 나서는 발걸음은 생각보다 천천히 움직였다. 선주는 소우의 차에 올라탄 뒤에도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소우는 라디오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차를 출발시켰다. 조수석에 앉은 선주는 손끝으로 무릎을 만지작거렸다. 그 침묵을 소우가 먼저 깼다. 누나, 아까 그 사람 보니까 마음이 좀 어땠어요? 선주는 작게 숨을 내쉬며 대답했다. 이상했어. 익숙하면서도 낯설고 반가운데 왜 이렇게 서운한지 모르겠더라. 소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진짜 가족이라는 증거 같아요. 멀리 있어도 사라지지 않는 감정. 선주는 창밖을 바라봤다. 잎이 흔들리는 소리까지 들리는 조용한 거리. 그 풍경 속에서 오래된 감정이 조용히 다시 피어나고 있었다. 도착한 후 선주는 조용히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문을 닫고 책상 앞에 앉았다. 그리고 서랍에서 오래된 편지 한 통을 꺼냈다. 그건 예전에 아버지가 보내준 편지였다. 읽지 않고 넣어뒀던 그것. 이제야 꺼내볼 용기가 생겼다.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쳤다. 글씨는 조금 흔들려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은 분명했다. 보고 싶다, 선주야. 너무 늦어버렸다는 걸 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 편지를 읽고 난 후 선주는 눈을 감고 조용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핸드폰을 꺼내 미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주는 바로 받았다. 언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이상해. 선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아까 아버지를 만났어. 미주는 놀란 듯 숨을 들이켰다. 정말? 어땠어? 선주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 눈빛이 기억보다 훨씬 따뜻했어. 근데 그게 더 힘들더라. 미주는 말없이 기다렸다. 선주는 이어서 말했다. 나는 왜 이렇게 늦게 그 눈빛을 다시 본 걸까? 그게 나를 더 아프게 해. 미주는 부드럽게 말했다. 그래도 언니 지금이라도 본 게 다행이야. 선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다. 나 이제야 조금 내가 왜 울고 있었는지 알겠어. 선주는 집 앞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고 그 시선은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떠나지 못했다. 햇빛이 사진 위로 번졌고 그녀의 손가락은 그 얼굴을 따라 움직였다. 떨리는 숨결이 입술을 스쳤고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된 기억이 끌어올랐다. 그 순간 뒤에서 소우가 다가왔다. 누나 지금 그 사진 보고 있었어요?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래 그 사람. 도대체 누구야? 소우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그 사람 한국 오셨어요. 며칠 전 입국하셨고 저 만났어요. 선주는 눈을 크게 떴다. 뭐라고? 넌 그 사람을 본 거야? 소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직접 보니까 이상하게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무슨 설명도 안 했는데 그분이 먼저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그는 제게 말했어요. 많이 컸구나 소우야. 그 말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흔들렸어요. 선주는 사진을 꼭 쥐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 이름 하나만으로도 숨이 막힐 정도의 감정이 치밀었다. 소우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누나 같이 가보는 게 어때요? 이번 주말에 다시 뵙기로 했어요. 함께 가요. 선주는 아무 말이 없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눈꺼풀 아래 감춰둔 감정들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다. 그 사람은 정말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일까? 그렇다면 왜 지금 나타난 걸까? 그는 왜 그 오랜 시간 우리를 찾지 않았을까? 왜 이 순간에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난 걸까? 그녀는 답을 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우는 선주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냥 얼굴만 보고 와요. 그게 모든 시작은 필요하니까요. 선주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사진을 바라봤다. 사진 속 남자의 눈빛이 어딘가 지금의 소우와 닮아 있었다. 그 눈빛은 말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지금이라도 가족이 될 수 있다고. 선주는 그 말에 쉽게 마음을 내어줄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눈가엔 고요히 번져가는 물기가 맺히고 있었다. 감정은 오래 묻어도 결국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걸 그녀는 이제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저녁 무렵 선주는 다시 찻집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엔 작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아버지에게 건네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일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선주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선주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커피잔 두 개와 긴 침묵이 놓여 있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수일이었다. 그동안 너무 늦었지. 그게 내내 미안했어. 선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입을 열었다. 왜 그랬어요? 그 오랜 시간 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수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꺼낸 대답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땐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너희한테 다가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 선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아버지는 알기나 해요. 수일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가슴에 품고 있던 감정을 그저 그대로 듣고 있었다. 선주는 작게 웃었다. 근데요, 막상 그 눈빛을 다시 보니까 이상하게 용서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수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컵을 감쌌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냈어. 늦은 걸 알면서도. 선주는 편지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제가 쓰던 일기장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제 진심이 있어요. 읽고 싶으면 읽어봐요. 수일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 손길엔 조심스러움과 감동이 함께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나누고 있었다. 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소우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만큼은 언제든 새로울 수 있다는 걸 그는 믿고 있었다.
저녁 무렵 선주는 다시 찻집 앞에 섰다. 그녀의 손엔 작은 편지 봉투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아버지에게 건네지 못한 말들이 담겨 있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수일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선주를 바라보았고 그 시선엔 말로 다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다. 선주는 조용히 맞은편에 앉았다. 두 사람 사이엔 커피잔 2개와 긴 침묵이 놓여 있었다. 먼저 입을 연 쪽은 수일이었다. 그동안 너무 늦었지. 그게 내내 미안했어. 선주는 잠시 말을 잃었다가 입을 열었다. 왜 그랬어요? 그 오랜 시간 왜 아무 말도 없었어요? 수일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그가 꺼낸 대답은 조용하고 단단했다. 그땐 내가 감당할 자신이 없었어. 너희한테 다가갈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지. 선주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 말이 얼마나 나를 아프게 했는지 아버지는 알기나 해요. 수일은 그녀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가슴에 품고 있던 감정을 그저 그대로 듣고 있었다. 선주는 작게 웃었다. 근데요, 막상 그 눈빛을 다시 보니까 이상하게 용서라는 말이 떠오르더라고요. 수일의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컵을 감쌌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너를 꼭 다시 만나고 싶었어. 그래서 용기를 냈어. 늦은 걸 알면서도. 선주는 편지 봉투를 꺼내 그의 앞에 놓았다. 이건 제가 쓰던 일기장이에요. 그 안에 아버지를 향한 제 진심이 있어요. 읽고 싶으면 읽어봐요. 수일은 아무 말 없이 봉투를 받았다. 그 손길엔 조심스러움과 감동이 함께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눈빛 속에서 수많은 말들을 나누고 있었다. 밖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 자리는 이상하게 따뜻했다. 소우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작게 미소를 지었다. 잃어버린 시간은 되찾을 수 없지만 다시 시작하는 마음만큼은 언제든 새로울 수 있다는 걸 그는 믿고 있었다. 친절한 선주씨 제106화 예고편 15신. 다음 날 아침, 선주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일어났다. 거실로 나가자 소우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세 사람이 앉을 자리가 세팅되어 있었다. 소우는 선주를 보며 환하게 인사했다. 누나 일찍 일어나셨네요. 아버님 곧 오실 거예요. 선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았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일이 들어섰다. 조심스레 구두를 벗으며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그 순간 짧은 정적이 흘렀다. 하지만 소우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권하며 말했다. 아버님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셋이 함께 아침 먹는 거 처음이네요. 식사 중 대화는 조심스럽게 오갔다. 소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버님, 어제 드린 일기장 읽어보셨어요? 수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한 장 한 장 넘기며 많이 울었어요. 그 안에 담긴 마음이 너무 따뜻하고 미안하더라고요. 선주는 젓가락을 놓고 그를 바라봤다. 그 일기 사실은 아버지를 미워하면서도 언젠가는 꼭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수일은 고개를 떨구었다가 말했다. 내가 놓쳐버린 시간들이 너무 많아. 되찾을 수 없는 게 많단 걸 이제야 실감해요. 소우는 잔에 물을 따르며 말을 이었다. 우린 앞으로의 시간을 잘 쓰면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같이 있으면 그게 가족 아닌가요? 그 말에 세 사람 모두 웃었다. 잠시라도 과거의 그림자를 벗어난 듯한 웃음이었다. 수일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사실 너희 어머니와 내가 헤어진 날 너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 내가 떠나야만 한다고 믿었고 그게 최선이라 생각했지. 선주는 묵묵히 듣고 있었다. 그날 밤 엄마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게 더 무서웠고 그 침묵이 날 평생 묶어뒀어요. 수일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선택이 결국 내 인생에도 상처가 됐다는 걸 늦게라도 안내가 지금 너희 앞에 있는 이유야. 선주는 조용히 숨을 들이켰다. 그리고 말없이 수저를 들었다. 말보다 함께하는 이 식사가 오히려 그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창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잃어버린 시간 위로 조용한 평화가 드리워졌다. 하지만 이 평화는 잠시 머물다 스쳐갈지도 몰랐다. 누군가의 야망과 누군가의 질투,
그리고 또 다른 진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친절한 선주씨 제106화 다음화 예고. 모두가 원한 건 평화였다. 하지만 누구도 평화를 유지하진 못했다. 지금까지 친절한 선주씨 106화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라디오 드라마 예고편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달빛 드라마 되겠습니다. 행복하세요.